안녕하세요.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입니다. 칼로 절개하지 않고 디스크를 비롯한 많은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고안하시고 널리 보급한 이 분야의 대가십니다. 우리들 병원을 설립하기도 하셨죠. 이상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고 또 정정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요즘도 수술을 하십니까? 요즘도 디스크 성형술이라는 거는 네. 아직도 초특급 기술이기 때문에 어허. 아직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도 하나 하고 네, 오셨죠? 디스크 성형술을 하고 왔죠. 근데 제가 명색의 의학 전문 기자지만은 디스크 성형술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게 어떤 수술인가요? 방금 하신 거. 그러니까 이 디스크 병에는 크게 이미 알려진 대로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이 있고 네. 탈출해서 그다음에 디스크가 변성을 해서 까맣게 변하는 퇴행성 디스크 병이 있고 네. 그런 건데 중간에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디스크 섬유태에 찢어지면 디스크 섬유태 찢어짐증이 있는데요. 그 안에 나쁜 새살이 그러니까 그래듈레이션 혹은 유가종이네요. 빨갛게 들어앉아서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고 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처럼 살아 있어요. 와. 그러니까 디스크 그 섬유태 안에 기생충처럼 벌레처럼 딱 들어앉아서 계속 허리를 아프게 하는데 1년 지나도 아프고 2년 지나도 아프고 5년 지나도 아프고 왜냐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질환인데 이때까지는 몰랐던 거죠. 디스크가 탈출되는 병만 알았고 디스크가 말라붙는 퇴행성만 알았는데 우리가 새로 발견한 것은 디스크 섬유태가 찢어져서 그 안에 나쁜 물질이 들어앉아서 계속 허리를 아프게 하는데 왜 그럼 모르고 다 있느냐. 무리할 때만 아픕니다. 무리할 때. 평소에는 안 아프다가. 평소는 안 아프다. 네. 오래 1시간 이상 앉아 있다든지 혹은 등산을 했다든지 테니스를 했다든지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무리한 활동을 했을 때만 허리가 아프고 한 허리를 오래 앉았다가 펴려면 허리가 안 펴지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요즘은 치료하십니까? 수술을 하면 더 나빠져요, 이거는. 수술을 하면 디스크가 안 그래도 약한데 수술을 해보면 더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그 나쁜 벌레를 찝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살아서 움직이는 기생충같이 들어앉아 있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 젓가락처럼 가는, 그러니까 한 3mm 정도 되는 관을 넣어서 그리고 찢어진 데를 차단합니다. 내시경으로. 차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홀뮴 약을 레이저는 레이저를 쏘거나 만약 레이저가 없는 경우 없는 병원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저라는 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시경 레이저는 그래서 고주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고주파도 그걸 나쁜 걸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상호 선생님은 여러 가지로 업적들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국어도 물론 제가 최초로 썼죠. 1989년에 당신의 허리는 튼튼합니까라는 그 책을 책을 써서. 내셨죠. 네. 그래서 척추 디스크를 수술을 해서 정상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더 한 걸음 진보를 시킨 것이 채소 침섭 네. 척추 네. 기술, 채소 침섭 척추 수술 기술이라는 책을 네. 영어로 내가지고 전 세계에 그걸 알렸고. 이게 2005년도에 2005 이미 년도죠. 나온 거네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진짜 베스트가 된 것은 지금 이 책입니다. 내시경 척추 시술. 어허. 이 안에 있는 내용은 100% 우리들 병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우리들 병원의 사진, 우리들 병원의 시술 내용, 우리들 네. 병원의 방법. 선생님 성함이 있네요. 예, 상오리에서요. 네. 우리들 병원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 세계의 표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가지고
모든 내시경 수술을 집행을 해서 내시경 척추 외과학이라는 것을 이거 유럽 이게 출판사입니다. 유럽 가장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가 보네요. 올해 지금 나온 거죠. 어허.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아예 그 무슨 뭐 내시경 내시경 척추 척추 외과학 이렇게 예. 나왔네요. 그러니까 최초로 내시경 측주 외과학이라는 텍스트북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들의 척추관 협착증을 해결을 한 점이죠. 72세 이상 된 분들이 걷지를 못하면 오래 못 사십니다. 그렇죠. 예, 못 걸으면 못 걸으면. 뭐 여러 가지 뭐 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중풍이 오고 심장마비가 네. 금방 몇 년 내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걸어 다니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피가 안 나고 뼈를 안 잘라내고 척추관 협착증을 고치는 법을 제가 1992년에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SCI 논문으로 정립을 한 거죠. 그 기법을 잠깐 원리를 설명해 주실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의사들이 척추뼈를 잘라내는 방법을 써요. 네. 전세가 현재 예, 진행이 그걸 잘라내죠. 뼈를 잘라내고 척추관을 그럼 잘라내니까 구멍이 넓어져서 네. 시원하게 피가 통하고 척추 신경이 잘 통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 잘라내니까 척추 불안정이 생기죠. 불안정하죠. 흔들흔들하니까 다시 흔들흔들하고. 나사못을 받게 되는 겁니다. 뼈를 이식하게 되고. 그런데 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체에 구멍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구멍이 있죠, 여기. 요거로 들어가면 피가 하나도 안 나죠. 무수혈. 그러면 두터워진 관절은 어떻게 고치느냐? 반대편에 서서 두터워진 관절을 이렇게 갉아내면 구멍이 넓어지죠. 그게 반대편에서. 순전히 피부를 통해 어떤 도관이 들어가는 걸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이 요 극돌과 극돌기 사이로 들어가서 뼈를 안 자르고 관절을 안 자르고 고칠 수가 있는데도 전 세계 99%의 의사가 아직도 뼈를 자르고 관절을 자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1992년에 네. 개발한 건데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적을 내서 증명을 한 거죠. 이제는 이제 SCI 그래서 우리나라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신기술로 인정을 해서 의료보험급여는 안 해주지만 적어도 환자들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준 거죠. 네.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그래서 노인 환자들 70, 80 된 환자들이 다시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희망을 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러네요. 네, 척추관 전 협착증은 정말 규모가 큰 수술이고 고령자들에게 부담이 큰데 선생님 말씀하신 이 방법은 상당히 좀 획기적이네요.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는 앞으로 이런 걸 이루고 싶다라는 또 하나의 꿈이 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목이 아파서 고생하고 마비가 있어서 고생하는 환자들 인류를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류, 중국인, 터키인, 유럽인, 저 아프리카인까지 전 세계 인류들이 정상인이 되게 뭐가 다르냐면 기존의 수술은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호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에 나가고 정상적으로 카메라 작업을 하고 그죠 정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기쁨과 삶의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만 이 병원을 만들면 한국 사람만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 무이촌 혹은 뭐 저 파키스탄 인도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 문명 도시에서 고생받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러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 그 프로젝트네요. 가고 그러니까 한국에 20개, 네. 또 해외에 우리들 병원도 20개 이렇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의술을 계속 전파하고 싶다. 어떻습니까? 좀 인간 이상호라고 할까요? 그 선생님의 어떤 필로소피, 네.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척추 외과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어떤 철학을 갖고 살았다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뭐 너무나 흔한 말이라서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모든 사람의 삶에 동력을 주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이라는 거 다 네. 저도 사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 다음에 모토는 용서입니다. 용서. 정화를 안 하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을 정화하지 않고 예. 백남주 씨를 통해서 제가 얻은 철학은 안심낙관입니다. 안심 낙관. 낙관. 네. 이분이 중풍이 와가지고 뇌졸중이 그렇죠. 와서 네. 미국의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미국의 의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미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낙관을 주더래요. 안심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치료보다도 의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안심시키고 환자를 낙관시켜줘야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치료를 받고 재생을 한다는 거죠. 사랑과 용서, 안심, 낙관이 저희 철학인데 요 네 가지를 실천하려고 하면 3D가 필요한 거죠. 3D가 또 있나요? 예. 네. difficult. 굉장히 어려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되고 있어야 능력이. 된다. 네. 디스플린, 훈련을 받아라. 나머지 뒤 그렇지, 하나가 디프런트. 디프런트. 차별화된 기술을 차별화된. 해라.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척추의 대가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 척추 건강은 한마디로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기, 활동적인 삶을 해야 척추가 건강해지는 것이 소극적으로 척추를 보호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적극적인 올바른 자세로 통한 운동요법이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아플수록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운동하기 적극적으로 노력을 움직여야 해야 되는 한다. 거죠. 가만히 있으면 더 나빠질 수 있다. 예, 좋아지질 않아요.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자꾸 제자리를 하는 거죠. 좋아졌다가 재발하고 좋아졌다가 재발하고. 선생님 또 많이 걸으시나요? 평소에 그러시면? 그렇습니다. 척추 건강 위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2020 프로젝트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